지금 먼저 HK이노엔 조가은님 10% 비중인데 45,000원이 매수가 자리. 차라리 손절하고 반도체 주식 살까요? 이제 답답한 거야. 이제 안 오르는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상대적인 주가를 좀 비교해요. HK이노엔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뭐 39,000원 중반대를 지켜주면 시세가 한 번 더 날 수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구간 이상으로는 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 빠질 때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 보통 기술적인 저항권까지는 한번 들어 올립니다. 그게 한 42,000원권인데요. 그 부분을 놓고 볼 필요가 있고, 전제 조건이 적어도 실적이 역성장이 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을 붙여주죠.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 690억 정도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놓고 봤을 때도 적어도 한 10% 이상 정도는 들어 올려 줄 수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비중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 39,000원대 중반을 지켜준다는 그 조건을 놓고는 한 42,000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포트 안에 만약에 IT 같은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은 먼저 접근이 가능한 게 조금 편한 종목이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기존의 시각을 유지를 합니다. 13만 원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겠지만은 시장 조정이 나올 때 13만 원대 들어오면 하이닉스는 한 30% 정도는 들고 가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겠고, 제가 위로 종목들을 강하게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30%는 꼭 들고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조죠. 100조인데 한 150조 이상 정도의 체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톤을 강하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은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HBM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한 반기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반기 정도를 IT 사이클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5배에서 20배까지 한번 도달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오버가 아니기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시각이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HBM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기 기준을 놓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밀리면 그때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시각을 함께 말씀드려 봅니다. 종목을 놓고. 손학이님, 현대모비스 순환 출자 밸류업 현금 많고 현기차 괜찮다고 해서 오늘 비중 20%로 매수했는데 하고 분석을 부탁한다고요. 현대모비스. 딱 기로점이기는 한데요. 기로점이기는 한데 6월이 기점이 될 것 같아요. 6월 같은 경우가 상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핵심은 지주사군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한 쪽인데, 현대그룹이 그 부분을 단행한다라고 하면은 중심에 설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예요. 과거에 우리가 지배구조 개편을 현대차 그룹에서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모비스에 한 번에 초점, 그 다음에 글로비스의 초점이 맞췄는데 당시에는 추진을 하지 않았거든요. 6월 기점으로 지배구조 개편당 같은 경우를 놓고는 모비스는 달라질 수 있어 보여요. 다만 주가가 지금은 기로점입니다. 기로점이고 6월에 그런 기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25만 원대 이 정도에서 저항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점은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참여가 낮다고 상담해 주셨는데 평단이 25,000원, 42% 마이너스, 3,500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지원님. 증자를 참여할 수밖에는 없고요. 이번이 그 OLED 쪽 같은 경우가 역성장은 안 나와요. 적어도 10% 상장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기대서 저는 증자를 받아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대형 OLED 같은 경우에 판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아마 삼성, LG의 협력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5조는 한 번은 터치를 할 수 있어요. 밸류의 매력은 있지는 않아요. 실적이 나오는 구간부터는 주가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는 뭐 약간의 기로점이 나타나겠죠. 실적이 안 나올 때 구간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다 보니까 증자를 받는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업황이 여기에서 나빠지는 구조는 아니니까 증자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는 대응들 그렇다고 하면 한 5조 정도 시가총액 들어오면은 여기에서는 한 10% 이상이죠. 20% 금방 정도의 반등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 정도를 20% 반등 전후 정도 나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 관점. 네네. 우선은 그때 또 다른 상황을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 반등이 나오고 우선은 보자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이게 그 LG 화학도 보면 그렇고 LG 그룹이 좀 굉장히 호감이 가는 기업이었는데 이런 참 보면 LG화학 물적 분할 이후로 네.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보면 또 LG 디스플레이 증자하는 것도 할인율을 이왕 할 거 주주들 엄청 손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좀 더 많이 줬으면 좋았는데 진짜 할인율 쥐꼬리만큼 준 거거든요. 이거는 한 40% 줘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단을 많이 못 낮춘 게 증자를 참여하고도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요. 네. 이 거버넌스 이슈. 하여튼 신뢰받을 수 네. 있는 그런 주주 환원, 네. 주주 우선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들이 우리 이사님들부터. 그래서 이게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법에 그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안 바뀌면 다 저기라고 그러던데. 말점꽝인가요? 네. 황. 그때가 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촉각을 맞추는데 그 이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 두 개 허들을 잘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나 사모님, 대주전자재료 15% 마이너스 언제쯤 추가 매수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까요? 추가 매수하지 않고. 시장의 지금의 고민은 그거예요. 양극재랑 음극재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특히 양극재가 판가, 재고, 돌아서는 타이밍들을 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분기 정도 걸릴 수가 있고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은 주가는 양극재는 저점은 잡았다는 말씀을 연휴 전 마지막 방송 때 드렸어요. 그 부분 놓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확인할 거냐라고 하면은 수주를 확인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주가는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부분 정도로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급하게 이 종목을 채워 넣는다. 저는 그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야 하는 점들이 각각 있어요. 양극재는 여기에서 판가 도는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 뭐 나머지 소재 같은 경우는 싸지 않은 주가들이 형성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요소들 매출 볼륨이 크려고 하면은 수주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판가가 올라와 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전액 전구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주가 가깝게 또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년에 보여준 거고 나머지 쪽은 수주가 지금은 나와야 해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2025년도 추정치 영업이익이 527억인데 시총이 1조인데 이걸 근데 이렇게 논리로 하면 뭐 초전도체 이런 거는 못하는 게 맞는데 근데 초전도체는 아예 테마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 2차 전지주를 테마라고 생각하면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성장 산업을 갖다가 그렇게 본다. 초전도체도 성장 산업이에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먼 미래일 뿐이지. 이제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관점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대감인데 이 시기가 가까우냐 아니면 아주 뭐냐 요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가까운 거고 뭐 초전도체는 먼 미래가 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 그렇지.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사실 투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반등이 좀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쌍바닥 만드는 위치에서 대부분 지금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냥 어떤 기업, 산업, 성장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딱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물려 있다라면 대응 방법은 물타기 할 것 같아요. 매수로 베팅을 크게 할 겁니다. 대신에 부러질 때는 빠르게 손절. 네, 그냥 쌍욕 한번 날려주고 니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서 보지 말자 이 종목은. 그게 쌍욕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한번 그래야지 이 바보, 이 미친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쌍욕이지. 아니다. 아니 왜 죄 없는 종목에다 그래? 자기 선택인데. 안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안 이제 맞는 종목들. 기술적으로는 요 지금 앞에 뭐 67,500원짜리 이런 구간을 살짝 이탈하든지 여기서 플레이가 나오다가 돌파가 나오면 반등이 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반등이 아예 안 나왔으면 그냥 하지 말자 했을 텐데 9%도 반등이 좀 나오고 물론 그게 액면 분할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어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위치에서 보통 뭐 뉴스가 뜬다든지 그쵸. 모멘텀이 네,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기대를 걸어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이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유들 하고 있다가 여기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는 걸로 깔끔하게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뭐 지금 현금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다른 것들 매매를 하겠지만 그냥 이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면 한번 베팅을 했다가 이탈하면 에이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하고 그냥 물론 제가 물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한 거긴 해서 이제 때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네. 대응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지금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면서 작년 같은 시세가 과연 분출이 될 수 있겠느냐, 새로운 어떤 그 종목들이 떠오르지 않겠냐, 그게 이제 지금 전액 그 다음에 저 분리막 네네. 이쪽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쪽도 다 근데 지금 엔캠 아까 그렇지 않아도 엔캠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상한가를 기대해 볼까요? 니모님. 연휴 전 4주 이상의 체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금 상황 안에서 윗꼬리는 달 수 있는데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익일 거예요. 대부분 수익이면 이 추세로 체력을 보면 한 4조 원대 후반까지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 단계를 올려가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불거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엔캠이 뭐 시가총액 이제 막 5조 이상으로 막 땡겨 올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20% 이상 올라가면서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는 주저를 하겠죠. 이 정도의 체력 같은 경우가 한 5조 이상이면 좀 한계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뭐 그런 부분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추세를 타고 흘러가는 측면들, 그 다음에 시가총액 4조 이상은 합당한 구간이기에 아직은 보유하고 가시는 그런 대응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엔캠이 급등하는 거 보면서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관련된 종목 쪽에서 이런 움직임, 또 분리막 쪽에서 이런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슈퍼마이크로 미국 주식 그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서 김민수 대표가 한국 주식에서는 딱히 찾을 건 없는데 어거지로 갔다가 좀 꿰맞추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에이지랜드기는 해요. 슈퍼마이크로의 핵심이 주가가 신고가 나는 게 이게 액침 냉각 방식이 서버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주에 실제로 액침 냉각과 관련된 장비를 만든 회사 하나가 GST거든요. 예. GST. 네, 네, 그쵸. GST다 보니까 이쪽을 연결해서 보는 게 우선은 핵심이고요. 다만 주가 변동성이 커요. 네, 주가 변동성 큰 상황이다 보니 뭐 여기에서 변동성 커서 뭐 3만 원 초반 이런 식으로 좀 밀려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네, GST가 핵심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이징랜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신규 주죠? 예, 이게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에 이런 매물을 소화를 하고 저는 차라리 이걸 한다라면 그냥 매매 관점으로 앞에 고점을 다 돌파하고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매매를 붙여볼 텐데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이 이제 이렇게 조정 5일선 아래로 쭉 주다가 5일선 위로 거래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확 증가하면서 올라왔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종가 매수는 해볼 수 있거든요. 뭐 하루 한 번, 두 번 정도 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을 예상하고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항 자리까지 지금 다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동전 던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램프님. 자, 기아 주식 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100주 팔고 400주는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오늘 100개 판 돈을 에코프로 눌릴 때 사면 어떨지. 기아 20만 원 가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지금 기아가 네.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떤 장세, 이 PBR과 관련된 저 PBR주 이 해소 이슈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확률적으로 외국인들이 살 종목이 여기를 보더라고요. 이게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한 13만 8천원, 14만 원짜리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저 PBR의 실적이 좋고 이 모멘텀 있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엄청 큰 게 있어요. 그 도요타 사태 이번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대표님? 도요타에서 그 안전 검사하고 뭐 이런 거 조작해가지고 완전 문제됐잖아요. 네. 지금 북미 쪽에서는 운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는 뭐 움직임 없던데 그러니까 계속 주가는 잘 계속 신고가인데, 올라가는데. 근데 뭐 일본 증시 18% 차지하는 삼성전자 같은 급이니까 거기 이제 시장을 바치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가긴 하는데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슈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에이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저는 사실 뭐 반일 감정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일본 제품 뭐 도요타 좋다 생각해요. 정말 시동을 걸었나 안 걸었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숙성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미국에 있고 토요타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보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차를 사지 안 살 것 같거든요. 글로벌 1위 업체인데 판매량에서 2위 업체가 폭스바겐이잖아요. 3위 업체가 현대기아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이슈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등을 딱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는 뭐 앞에 있는 실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판매량이 확 깎이는 시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하면 현기차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현기차는 옛날에 싼 자동차에서 지금은 가성비라는 어떻게 보면 등급이 약간 상향 조정됐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웬들도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분기에 미국 판매 1위 뭐 현기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팔 필요 없다. 물론 최고점에 팔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저는 이거는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버텨내야 돼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버티는 게 아니라 막 마이너스 나는데 버티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는 잘 버티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HPSP, 뭐 가온칩스, 오늘 아주 강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들고 있으신 분들 그냥 이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할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게 중복해서 맞네요.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바탕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라든가 이거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아, 매출에 비해서 이익에 비해서 아직은 저렴해. 그렇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오르는 주식들, 네. 오버행, 그러니까 저 오버슈팅 나온 이 종목들, 이거를 들고 있으신 분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초전도체 하면 이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들은 이게 뭐 공장 가동률이 얼마고 뭐 시장 상황이 어때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추정치가 딱딱딱 나오면 거기서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잖아요. 뭔가 정말 악재가 크게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주가가 초전도체처럼 막 이렇게 막 무한정 갈 수가 없는 10배 막 이렇게 20배 가는 것들이 안 나오는 거고, 지금 뭐 보면 AI 종목들이나 뭐 초전도체나 테마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거는 꿈과 희망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무한정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또 무한히 올랐기 때문에 무한히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안 깨지면 그냥 버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샘 알트먼 형님께서 9천조를 얘기하셨습니다. 일경이거든요, 거의. 9천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갈수록 뭔가 이 자극적인 거 이렇게 가나? 또 우리나라 용산 클러스터 지금 만드는 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삼성전자와 여기서 투자를 하는 게 600조거든요. 용인. 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600조인데 9천조를 얘기했어요. 9천조. 근데 그게 그냥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사우디 가가지고 왕자님들 앉혀놓고 투자해주세요 얘기했거든요. 손정희 회장도 거기 다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TSMC를 필두로 이렇게 자기가 뭐 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엄청 악재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 사실 9천조 이게 말이 9천조지 거의 불가능해요. 이 뭐 반도체 시장 자체가 9천조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수요가 커지느냐 이게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9천조라는 걸 때렸잖아요. 그러면 리밋이 우리 반도체 시장 하면 대부분 IT 전문가들이 이 정도 사이즈를 생각했는데 이만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온칩스 같은 게 막 날아가고 메커스가 막 지금 날아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모멘텀, 이 이슈가 얼만큼 갈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매도를 한 번에 다 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특히나 평단이 밑에서 잘 잡아놓으신 분들은. 그러면 추세 조금 꺾이는 건 물론 고점에서 마이너스 나서 그러니까 1억이 수익이다가 8천만 원이 되면 2천만 원 이거 아깝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2천만 원을 내가 내주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버텨보시는 거. 신고가 모두가 다 수익입니다. 그러면 팔려는 사람들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더 버티는 거. 손가락 매도하고 싶지만 그럴 때는 조금만 매도해주고 분할 매도. 분할 매도하면서 버텨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